올해 창립 5주년을 맞은 대구문화재단이 창립 이후 처음으로 비전을 선포하고 문화예술을 통해 대구를 살찌우기로 했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이 마련한 6.4 지방선거 시리즈. 오늘은 그 첫 순서로 대구시장이 되기 위해 뛰고 있는 예비 후보들의 면면을 알아봅니다. 농한기인 요즘 농촌마을에서는 비닐 같은 영농 폐자재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문학의 소식, 오늘은 입체 조형예술의 세계를 소개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4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한파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어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진달래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강추위 속에 칼바람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늘은 맑지만 어제보다 약간 더 기온이 낮아졌는데요.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영하 4도, 청송은 영하 1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한파특보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봉화와 영양, 울진 등에는 한파 경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내일 아침까지는 기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 속에 대기는 여전히 건조합니다. 계속해서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구와 포항, 영덕에는 건조경보가, 울진과 경주 등에는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분간 눈비 소식도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화재 예방에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올해 창립 5주년을 맞은 대구문화재단이 창립 이후 처음으로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문화예술을 통해서 대구를 더욱 살찌우겠다고 합니다. 윤태호 기자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2일 대구문화재단 문무학 대표는 대구 문화에 청바지를 입히자라는 슬로건을 발표했습니다. 보수와 배타, 패거리 문화를 없애기 위해 젊음과 자유로 상징되는 청바지를 전면에 내세운 겁니다. 슬로건을 발표하고 한 달 만에 이번에는 대구가 크는 문화, 문화가 크는 대구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대구와 문화의 상생을 강조했습니다. 대구문화재단이 비전을 선포한 것은 설립 이후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관주도의 문화재단 운영에서 민간이 주도하는 문화재단으로 탈바꿈시켜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 욕심입니다. 우선 지역 문화예술 지표조사에 착수해 조사 결과를 토대로 문화예술 정책을 새롭게 재편할 계획입니다. 공연예술지원센터를 조성해 서울대학로와 같은 소극장 거리를 만들고 대구 토종 연극과 뮤지컬을 제작해 상품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 기업들의 문화예술 공헌 사업인 메세나를 활성화하고 ARS를 통한 소액 기부를 독려해 문화 나눔을 확산시키기로 했습니다. 지역 문화예술계는 이런 움직임을 환영하면서도 재단이 모든 사업을 쥐고 흔드는 행태는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문화재단이 직접적인 어떤 시행과 바로 창조를 하기보다는 그것을 예술가들에게 나눔의 기회를 많이 좀 제공을 좀 했으면 좋겠다. 대표이사가 중도에 재단을 떠나면서 한바탕 홍역을 치른 대구문화재단이 비전 선포를 계기로 안정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경상북도가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16개 시군 21개 하천에 348억 원, 그리고 비전오염원 저감 사업에 7개 시군 155억 원 등 총 503억 원을 투자합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하천의 자연성과 생태적 건강성 회복을 위해 하천의 녹지대를 조성하고 하천 주변에 습지, 소, 여우를 만들어 물고기 서식 공간을 확보하는 등 하천을 친환경적으로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가 강화됩니다.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설을 앞두고 이번 주부터 오는 26일까지 도축장에 출하되는 가축에 대한 유해 잔류 물질과 병원성 미생물 샘플 검사 건수를 평소보다 2배 이상 늘릴 방침입니다. 또 시중에 유통되는 축산물 선물 세트와 제수용품에서 젖소와 수입 쇠고기가 한우로 둔갑되는 것을 막기 위해 DNA를 분석하는 한우 확인 검사와 쇠고기 이력 추적 검사도 중점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오는 6월 4일은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날입니다. 대구문화방송은 오늘부터 대구와 경북 광역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 출마를 준비하는 예비 후보자들을 소개하는 순서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가장 관심을 끄는 대구시장이 되기 위해 뛰고 있는 예비 후보들의 면면을 알아봅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권에서는 김범일 현 시장의 3선 도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김 시장의 아성에 도전하는 다양한 경력의 여권 후보들의 움직임이 연초부터 활발한 모습입니다. 현직 국회의원 중에는 대구 달서병 조원진 국회의원이 다음 달 중순쯤 출마 여부를 밝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직 국회의원 가운데에는 대구경제발전연구회 회장인 배영식 전 의원과 주성영 사단법인 중소기업연구지원센터 이사장, 18대 때 서울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권영진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공식 출마 의사를 밝히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초단체장 가운데는 이재만 동구청장이 대구시장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가운데 이진훈 수성구청장과 윤순영 중구청장도 조만간 출마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 경북 과학기술원장을 역임한 이인선 경상북도 정무부지사와 노동일 전 경북대 총장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권에서는 아직까지 뚜렷하게 부각되는 인물이 없는 가운데 조만간 미국에서 귀국할 예정인 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의 향후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는 6월 대구시장 선거는 역대 선거 가운데 가장 많은 후보가 경쟁에 뛰어들어 치열한 각축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대구 염색공단이 함정웅 전 염색공단 이사장에게 제기한 민사소송 선고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대구지방법원 민사15부는 오늘 오전 1심 선고 공판을 열어 함 전 이사장이 유연탄 운송비 등을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공단에 손해를 입혔다며 염색공단 측이 제기한 53억 원에 이르는 민사소송에 대해서 선고를 내립니다. 함정웅 전 이사장은 횡령 등의 혐의로 이미 2년 6개월의 실형을 마쳤는데 횡령과 배임 등에 관해서 억울한 면이 있다며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천경찰서는 치안 인프라 확충을 위해 34억 원의 예산을 들여 방범용 CCTV 설치를 대폭 확대합니다. 김천 혁신도시 조성이 가시화됨에 따라 다음 달 중에 혁신도시 내 23곳에 82대의 CCTV를 조기 설치하고 김천 시내 79곳에도 올해 안에 102대의 CCTV를 증설할 계획입니다. 또 증가하는 CCTV를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해 김천시와 협의해 2016년 시범 운영을 목표로 CCTV 통합 관제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대구시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49살 하모 씨의 자동차 정비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은 건물 99제곱미터를 태워 소방서 추산 95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15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은 차 도색 작업 후 건조 장치를 작동시켰다는 하 씨의 진술과 전기 배선이 불에 탄 점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농한기에 농촌 마을을 지나다 보면 비닐 같은 폐자재들이 더미째 쌓여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왜 해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엄지훈 기자입니다. 수확이 끝난 과수원 한켠에 반사필름이 쌓여 있습니다. 마을 옆 강변에 쌓인 폐비닐은 길이만 50m를 넘어 긴 언덕을 이뤘습니다. 빈 농약병이 나뒹굴고 내용물이 가득 담긴 제초제병도 보입니다. 전국적으로 연간 33만 톤의 영농 폐비닐이 발생되지만 수거율은 55%,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폐비닐은 화재의 위험은 물론 바람에 날린 뒤 전신주에 감겨 정전 등 통신 장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면허도 지금 골치 아파요. 요즘 저래 쌓여 있으니까 곤란치요. 한국환경공단이 민간에 위탁을 줘 수거하는데 우선순위에 밀려 예산이 줄다 보니 폐비닐 적치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예산 44억으로 전년 대비 13%가 줄었습니다. 1월 달부터 수거를 하는데 좀 11월 달 되면 거의 이제 양을 거의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이제 12월 달에 하는 거는 또 돈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없으면은. 그래서 조금 밀어놨다 1월 달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요. 부족한 예산을 쪼개 쓰는 사이 해마다 이맘때 농촌 지역은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지역의 전문대학들이 잇따라 올해 학생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대구과학대학교는 최근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올해 학생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대구과학대는 지난 2009년부터 6년 연속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하고 있는데 등록금 동결과 관계없이 교내 장학금은 예년 수준 이상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수성대학교도 올해 등록금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함에 따라 3년 연속으로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했습니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내일부터 오는 3월 6일까지 괌과 오키나와에서 전지 훈련을 펼칩니다. 1차 전지 훈련지인 괌에서는 체력 훈련에 집중하고 다음 달 9일부터 시작되는 오키나와 전지 훈련에선 한신과 요미우리 국내 각 팀들과의 연습 경기를 통해 경기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2014 시즌 시범 경기는 3월 8일부터, 정규 시즌은 같은 달 29일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왜 평면적인 것보다 입체적인 것을 선호할까요? 그리고 때론 복잡한 것보단 단순한 것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그 답을 오늘 문학의 소식에서 소개할 전시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수성아트피아가 2014년 새해 특별 기획으로 세계 팝업 아트전을 마련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입체적인 작품들은 아이들의 상상력과 함께 어른들의 동심을 깨우는데요. 이번 전시에서는 판타지 소설 해리포터를 팝업북으로 제작해 큰 인기를 끌었던 브루스 포스터의 작품을 비롯해 세계적인 작가들의 팝업북과 회화, 사진, 영상까지 총 110여 점의 작품들이 소개됩니다. 팝업 아트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2차원인 것을 3차원으로 보니까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생동감 있고 사실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입체감 있게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교육용 도서로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만져볼 수도 있고 직접 자르고 붙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팝업북들을 보면서 교육용으로 이제 그 아이들의 지적 발달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종이로 펼쳐지는 입체 조형의 세계 팝업 아트전. 다음 달 23일까지 수성아트피아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가창에 위치한 소나무 갤러리가 소나무 미술관으로 이름을 바꾸고 복합 문화공간으로 재개관했습니다. 새롭게 인사하는 소나무 미술관은 전통 한옥을 리모델링해 색다른 전시 공간으로 꾸며졌는데요. 발걸음하기 힘든 미술관의 문턱을 낮추고 누구나 올 수 있는 공간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재개관 기념전으로는 나무를 그리는 안말환 작가의 판화전이 초대됐는데요. 복잡한 잔가지와 잎사귀들을 생략한 겨울나무 감상하시면서 우리 마음도 같이 정돈해보면 어떨까요? 이달 30일까지 계속되는 안말환 작가의 판화전, 소나무 미술관에서 만나보시죠. 문학의 소식이었습니다. 이달부터 고지서 없이 지방세외 수입과 환경개선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오늘부터 지방세외 수입과 환경개선 부담금을 납부할 때 고지서를 갖고 가지 않아도 전국의 은행 현금 입출금기나 신용카드로 조회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 납부도 공인인증서 접속만으로 조회 납부가 가능한 간단 이납부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이전까지는 반드시 고지서를 갖고 대구 관내은행 창구 또는 공과금 전용 수납기에서만 납부가 가능했던 불편이 줄어들 전망인데 주정차 위반 과태료나 교통유발 부담금은 간단 이납부 서비스에서 여전히 제외됩니다. 경상북도가 농산물 유통 단계 축소를 위해 운영하는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매출이 지난해 100억 원을 넘었습니다. 직거래장터 매출은 2011년과 2012년에는 각각 85억 원과 87억 원, 지난해에는 108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3% 증가했습니다. 또는 지난해 인구가 많은 대구와 포항, 구미 등 5개 도시에 매주 직거래장터를 개장해서 운영해왔습니다.
계명대학교가 방학 기간 해외에서 전공학습을 받도록 하는 전공 글로벌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의과대학 학생들이 유럽연합 글로벌 메디컬 체험학습을 위해 네덜란드와 스웨덴으로 떠나는 것을 시작으로 모두 7개 팀에서 105명이 참여합니다. 학생들은 전공과 관련된 주제를 정한 뒤 주제와 관련 있는 해외 대학과 기관을 방문해 현장 체험 학습을 하고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됩니다. 계명대는 3년째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선발된 학생들에게 한 사람당 3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구과학대학교가 중국과 일본 대학생들에게 우리 문화를 알리는 글로벌 캠프를 엽니다. 오는 20일까지 열리는 이번 글로벌 캠프에는 한국과 중국, 일본 대학생 50여 명이 참가하고 대구과학대학생은 외국 대학생을 한 명씩 맡아 도우미 역할을 하며 우리 문화를 알립니다. 캠프에 참가한 외국 학생들은 불국사와 석굴암, 대구 동화사 등 역사 유적지를 방문하거나 연날리기, 장신구 만들기, 한국 전통 음식 만들기, K-팝 배우기 등으로 한국 문화를 익힐 예정입니다. 오늘도 강추위 속에 칼바람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늘은 맑지만 어제보다 약간 더 기온이 낮아졌는데요.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영하 4도, 청송은 영하 15도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한파특보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봉화와 영양, 울진에는 한파경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는 내일 아침까지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대기가 무척이나 건조한데요. 현재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는 건조경보와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으니까요. 화재 예방에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영천과 청도는 영하 12도로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낮 기온은 두 지역 모두 4도로 어제보다 약간 높겠습니다. 김천은 영하 14도, 구미 8도까지 낮아졌습니다. 김천의 낮 기온은 2도로 일교차가 15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청송은 영하 15도, 안동은 영하 13도로 올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영상권으로 오르면서 많이 춥지는 않겠습니다. 경주의 아침은 영하 6도, 울진은 영하 7도로 어제보다 2도 정도 낮아졌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흐린 날씨에 눈 소식이 있겠습니다. 물결은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다행히 이번 추위는 오래가지 않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점차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